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이제 뭐 2차 함수라고 잡진 않고 y는 fx라고 잡고 그냥 여기 적을까? 뭐 다른 데 가서 갖고 와서 합시다. 얘가 이제 y는 fx라는 함수고 얘는 y는 gx라는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존재하지 이렇게. 그렇지? 두 함수에 이렇게 교점이 존재하는데 이 교점의 x좌표, 곡선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구해지냐면 y값이 같을 때의 x의 값이에요. 두 개의 이제 함수가 겹칠 때니까 y값이 같아질 때의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fx는 gx. 이것에 뭐와 같는 거냐면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의 x좌표와 똑같은 말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교점이 몇 개냐라는 것은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몇 개입니까? 라는 거지. 오케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고 이렇게 접한다라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안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교점의 x좌표야. 두 개가 만나는 점의 x좌표와 연립했을 때의 실근의 개수,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야. 이거랑 실근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얘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제 봐봅시다. 574번 보자. 574번 봤더니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축이다라는 것을 식으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y값이 항상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두 그래프가 이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실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x축하고 만나는 경우가 안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를 연립했더니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라고 해줘 봤더니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가라는 걸 체크해 줘야겠지? 우리가 판별식 d 구해봤더니 25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3인데 0보다 작지? 오케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계속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그 다음 니은 봐봅시다.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봐보자. 얘가 이제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에다가 n을 뺀 거예요. 오케이?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럼 판별식 d를 그대로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니은에 대한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28 플러스 4n 4n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n에다가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자연수를 넣는 거잖아. 자연수. n이 자연수니까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하고 해봤더니 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보자. 이게 틀렸나?
아, 맞았었나? 이것도 맞았나? x축과 2점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k값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fx-k는 0이라는 두 점에 봐봐. 만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잖아.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실근이 뭐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 실근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줄 수 있어요? 항상 5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k값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잠깐 소배인데 더워. 네, 에어컨 안 틀고 얼마나 버틸랬는데. 나 춥다. 덥다. 한 명 있네. 그렇지? 원래 내가 이제 10표짜리거든. 내가 더우면 장땡이야. 봅시다. 575 봅시다. 그리고 새로 왔잖냐? 이거 녹음되거든? 유튜브에 올려. 들었나? 안 들었어? 유튜브에 근하원 좀 검색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구독자 90, 거의 100명 육박하던데? 거의 100명 육박하던데? 아까 지금 보니까. 곧 100명 돼요. 97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봅시다. 575번 봅시다.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접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중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판별식 D를 바로 쓸게요.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이용할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냥 ac지? ac니까 바로 곱할까? b의 제곱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처음에 잘 안 보일 줄 모르는데 근데 많이 하다 보면 보여. 완전 나오지. 그지? 완전 나오지. 0이에요? 오케이. 어떤 두 수의 제곱은 항상 이 두 수의 제곱이 0이라면 이 각각의 수는 뭐가 되어야겠습니다?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 0이고 b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576번 보자. 재밌어. PQ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또 다른 점 이 P, Q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두 그래프에 교점은 주어졌네. 교점의 x좌표가 그러면 P랑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얘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P랑 2가 되겠다라는 것은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P랑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X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네요. 이항시켜서 정리할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는 0이야.
2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봐봐. 뭐라고 했냐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2랑 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두 실근이 2랑 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2를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겠지. 여기서 근이니까 실근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8a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 a는 4분의 1 그렇지? 그러면 a가 4분의 1이면 나머지 p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대입하면 돼요 이따가 대입해봤더니 4분의 1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 4분의 1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2, 4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x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만나는 점에 이게 실근이 교점 x좌표니까 하나가 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마사야. 그럼 마사를 대입하면 이제 Q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뭘 하든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의 x좌표는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좀 문서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지? 표정이 너무 안 좋네. 몸이 안 좋아? 아니야?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이겼어? 그것도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시험 못 봐서? 하나 틀려서 지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마음 아프다고 해줘. 걱정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봅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100점 맞게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지금 100점 못 맞은 친구들은 반성해야 돼. 반성. 못 들은 거는 너 자료도 안 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 앞에 녹음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좀 공부 좀 해봐. 알겠지? 잘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나갈 거거든 우리. 빠른 스피드로 나갈 거야. 나갈 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나갈 건데 너도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진짜 집에서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막 여러 번 공부하란 말이야. 한 20번 풀어봐. 20번 넘어있냐? 알았어. 한 2번만 풀어봐. 2번도 안 풀어봤지? 솔직히 까고 2번 풀어봤어? 안 풀어봤지? 복습 안 했지? 했어? 하다 말았지? 이게 좀 맞는 표현이네. 안 했지보다 하다 말았지 이게 맞는 표현이네. 그지? 그만 갈고? 더 갈고줘? 그건 뭐야? 봅시다. 577번 봅시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중3인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알겠지? 우리가 여기 중2도 중1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못하면 안 돼요. 중3 애들이. 반성하란 말이야. 밥 먹고 뭐만 해. 공부만 하세요. 미안. 밥 먹고 공부만 해. 놀기도 해야지. 봅시다. 두 2차 함수 y는 fx, gx가 1차 함수에 대해서 접하는 점 x좌표를 알파, 이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개의 최고차항 계수가 2하고 4하고 이 b가 1대2 그러면 이 베타는 2알파. 이건 이제 내하는 곱과 외하는 곱이 같으니까 베타는 2알파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구나.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봐봐. 이거 공간 왜 이렇게 작냐? 이 위에다 그릴까? 어떤 직선이 있어요. y는 hx라는 직선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O 최고차항 계수가 1인 fx랑 교점이 생겨요. 너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좀 퍼지게 그려야겠다. 교점이 생겼어요. 이 교점이 뭐가 되겠습니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접하잖아? 접하면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교점이 생길 건데 얘를 알파라고 놓을 거고, 이제 두 번째 gx는 뭐가 되냐면 얘보다 폭이 더 좁아. 최고차항 계수가 뭐니까? 4니까. 그럼 이놈의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베타에서 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접하면 교점이 한 개니까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한 개잖아. 그지? 실근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정리할 거야. 첫 번째, 얘가 이제 fx였고 얘가 gx였어요. y는? 얘는 y는. 그러면 이제 fx랑 hx랑 연립했을 때 실근이 뭐가 된다고? 알파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해 봤더니 fx-gx, hx. 얘가 알파만 근으로 갖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fx가 2차고, 너무 작냐? 미안. fx가 2차고 hx가 1차다라는 거지. 이 직선이니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되겠습니다? 1. 그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fx-hx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gx도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어. gx도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봐봐. gx랑 h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맞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갖겠습니다.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것은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야. 이제 무엇과 gx하고 hx 이거에 실근은 뭐만 있어? 이 실근이랑 하지 말까? 중근이 할까? 중근은 뭐만 있어요? 베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즉 gx-hx라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너무 찌끔하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다? x-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되면서? 4가 되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근을 가지니까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고, 그러면 이게 는 0이잖아. 이 양식에서 원래 는 0이잖아. 는 0이 되는 근이 베타만 갖는 건데, 이렇게 중근을 가져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밑에 문제들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fx하고 gx가 만나는 점 중에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는 거야? 교점의 x좌표 찾는 거잖아. 이놈과 이놈의 교점의 x좌표 찾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결국 fx는 gx가 되는 실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 말하고 같다라는 거였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냐. 교점의 x좌표하고 뭐와 같습니다. 실근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는 gx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fx는 gx라는 것을 구해주려면 지금 이것만 써볼까? fx-hx x-알파의 제곱 gx-hx x-4x-베타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거의 실근이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와 같냐면 fx-gx는 0의 실근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fx-gx라는 식이 필요하네. fx-gx라는 식이 필요해요.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빼줘봤더니 없어지고 빼줘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fx-g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지? 이게 되고 너도 얼른 봐라. 그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봐. 너 이거 풀이 잘 보란 말이야.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지? 그러면 이거 정리해 봅시다. 당연히 합차 공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x-알파 플러스 이게 이제 2에 2x-2베타 이렇게 제곱이라 써도 되지? 2x 합 2x 베타 x-알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베타 얘는 0이에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베타가 뭐라고 했어? 아까 처음에 베타가 뭐라고 했어요? 2알파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베타가 2알파다 라고 했어요. 베타가 2알파다 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알파 얘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하고 3분의 5알파랑 x는 뭐 3알파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어째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훅 드는 건 내 생각이냐? 마이너스 2알파 3알파 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나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계산이 내가 왜 틀렸다고 생각한 줄 알아? 맞구나. 우리가 이제 뭐하고 뭐 사이 있어야 돼요? 알파랑 베타 사이 있어야 돼요. 알파랑 베타 사이. 그지? 베타는 뭐가 되니까? 2알파가 되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거 뭐겠어요? 3분의 5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t가 3분의 5알파니까 당연히 알파분의 t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어떤 방정식의 실근은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왜 내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배우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랑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578번 봅시다. 578번. 이 문제 이제 너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한 이유는 이거 하나야. 계산하다 보면 값이 두 개 나오거든.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추워? 더워? 우리가 이제 이 함수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fx에 대한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이 식은 2라고 4를 만나니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최고차 함계수를 k라고 놓고 x-1, x-4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2라고 4를 지나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2분의 2라고 이 함수를 생각해 봤더니 접하네요. 접한다라는 것은 교점이 한 개지. 그지? 그러면 연립했을 때의 실근이 중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연립했을 때의 그 방정식에 연립해 봅시다. k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2분의 1x인데 양변에 2 곱해서 처리했더니 2kx의 제곱 마이너스 10kx 플러스 8k는 x가 되는 건데 이항시켰더니 2kx의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x 플러스 8k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너희들이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뭐 한다라고 했어요? 접한다라고 했잖아? 판별식 d가 0이 되겠습니다. 10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2k 8k 그러면 계산해봤더니 와 100k야? 마이너스 20k야? 플러스 1 마이너스 88이 64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6k의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렇지? 판별식 d가 0이 돼야 접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 18, 2,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지? k는 뭐랑 뭐가 나오냐면 18분의 1이랑 k는
2분의 1 이게 이렇게 두 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이게 둘 중에 뭐가 되냐라는 거거든. 원래 이제 두 개 다 대입해봐서 계산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접하는 경우가 혹시 두 개가 생길까라는 거잖아. 두 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어떻게? 어떻게 생긴가라는 걸 여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 직선.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접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냐면 두 점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 짝에서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느 쪽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의 폭이 더 좁아. 이 녹색이 더 좁아요. 이 녹색이 더 좁은 게 아니라 이게 더 좁잖아? 좁은 게 이 2차 함계수의 절대값이 더 커지는 거잖아.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의 K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너희들 2차 함수가 기억이 안 나면 한번 생각을 해봐. 살짝 생각을 해봐. 이걸 이제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 이렇게. 요렇게 있는 형태랑 요렇게 있는 형태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이제 y는 ax의 제곱이다 라고 했으면 a 값이 뭐가 더 커요? 이 값이 더 y축에 더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더 크지? 당장 1만 대입해 봐도 더 큰 값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봐봐. 이거랑 이거를 엄마 제대로 그렸다 하자. 이거랑 이거 이제 비교할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더 급하잖아? 이놈의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이면 얘는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좁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사실만 알고 있다면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 K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K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지. 폭이 더 좁은 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 나왔네. 얘가 뭐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오케이? fx의 k값이 2분의 1인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어요?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뭐랑? 이 그래프랑 y는 4분의 1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봤더니 2분의 1에 x-1, x-4는 4분의 1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양변에 4 곱해서 정리해봅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x예요. 2x의 제곱 10 마이너스 11x 플러스 8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 알파 베타인데 이게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1 잠깐만 뭐 계산 틀렸냐? 4 1 뭐? 계산 틀렸냐? 나 잘못한 거 뭔지 알아. 미안. 여기서 싸그리 틀렸구나. 야, 이거 잘 보란 말이야, 얘들아. 이게 틀렸지? 플러스, 말이 안 되더라. K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이렇게 찾은 게 뭐냐? 이게 뭐야? 부끄러운 사실. 미안해요. 이거예요? 그래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지우자. 그럼 마이너스 4 곱할까? 마이너스 4 곱하면 뭐야? 이거 다 줄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x. 그렇지?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은 0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교점의 x좌표와 실근이 같다라는 거 계속 기억하세요. 5번 쉬었다 합시다. 봅시다. 579번 봅시다. 우리가 넓이가 최대일 때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한번 구해 볼 건데, 직선 한번 그어볼까? 지금 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AB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에요. 이 길이가 밑변의 길이에요. 그럼 높이의 최대 그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 찾아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점을 찍어갈 건데 이걸 이제 옮겨볼게. 옮겨볼게. 봐봐.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평행선 이렇게 옮겨보면 가장 멀리 떨어진 점 뭐가 돼요?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은 어디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직선과 똑같은 직선이 접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하는 지점은 구할 수 있겠네? 어떻게? 기울기 아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3 증가할 때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k라고 세워줄 수 있는데, 얘랑 뭐랑 이거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내가 잘한 거 잘 봐라. 이항시켜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지? 그러면 k 값을 구하게 되면 판별식 d를 구하면 되네.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 0이에요. 25 마이너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20은 0. k는 뭐가 돼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k가 4분의 5다 라는 것은 이 점 좌표가 아직 나온 건 아니지? 그지? 4분의 5를 대입했을 때요, 연립했을 때요, 교점을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뭐 찾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찾는 거야. 교점의 x좌표는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그래요? 판별식 d가 0이 때 4분의 5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값 하면 당연히 바로 나와요. 절반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5예요. 얘가 2분의 5, b의 좌표는 여기다 대입해 줘야겠지. y는 x 플러스 4분의 5에 대입해 줘야겠지. 그러면은 2분의 5 대입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5인가? 그러면 a분의 b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갑시다. 580번 봅시다. 580번에 대한 핵심은 이 식이에요. 이 식. 이 식 뭐예요? 1에서 얼마만큼 빼고 1에서 얼마만큼 더했더니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뭐예요? 그렇지. x는 1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직선을 줘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1. 1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뺀 거랑 얼마만큼 더한 거. 그지? 얘가 1-x고 얘가 1 플러스 x예요. 이게 똑같은 함수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1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0부터 3까지 최대값 4고 최소값 0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1,-1을 지르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x는 1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그래프가 x는 1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래로 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 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는 1을 기준으로 생각해 줄 거니까 0부터 3까지 x는 0부터 3까지 고려해 봤더니 얘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지고 얘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얘가 이제 1이었으니까 3이 더 멀리 떨어졌지.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고 4.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고 0. 그래요? 최대값이 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대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어디 있겠어? 여기 있잖아, 얘는. 그지? 0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1, 마이너스 1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잖아. 1, 마이너스 1 여기인데. 그지? 1 여기 있잖냐? 미안. 이렇게 이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항상 만나야 돼요. 그럼 여기 직선이 그거 봐. 직선이 이렇게 했을 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 안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버려? 근데 이 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긋던 간에 항상 이렇게 만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최소가 주어졌으니까 이 함수식이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이제 식만 이제 대입해 주면 되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1,4니까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근데 뭐, 뭐를 지나겠습니다? 3,0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0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f4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니까 여기 핵심은 이거야. 아래로 볼록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래로 볼록도 있고 위로 볼록인 형태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건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581번. 581번 보면 지금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0부터 1까지가 안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붙여준 거야.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맞춰버리자.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0하고 1을 지나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근데 0, 1 사이만 원래 그래프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값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 뭐냐면 절대값 씌운 거야. 우리 절대값 배운 적 있지? 배운 적 없던가? 있지? 없냐? 기억 안 나? 루트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떤 값들이 음수의 값들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이렇게 나눠준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이 대입했을 때 루트 2 이런 건 너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 이런 거 넘어가자. 이 대입하면 여기 있다 이 범위에다가 2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최대값은 0부터 1까지 최대값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최대값이잖아. 이거에 대한 최대값이지? 뭐야? 축에 대해 대칭경일 거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2분의 1 대입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4루트 2분의 1이네. 8분의 루트 2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2분의 1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대입했더니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디귿. y는 fx는 4분의 1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뭐랑 똑같다고? y는 fx랑 y는 4분의 1x에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랑 y는 fx하고 y는 4분의 1에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최대값이 8분의 루트 2였잖냐? 4분의 1이랑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커요? 지금 뭐가 더 크냐? 4분의 1이랑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커요? 요게
일단 얘가 8분의 2.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지?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셨냐?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 8분의 루트 2인데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도 몇 개가 되어야겠습니다. 2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은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소리 하셨냐? 너희 머릿속에 박혀야 돼.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 그 다음 봅시다. 582번 봅시다. B가 C를 따라서 A에서 B를 거쳐 C로 움직일 때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예요. 근데 뭐를 만족하냐면 B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이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 점의 좌표는 0이라 해봤더니 x-1, x-2는 0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이 1하고 2란 말이야. 그래요? 그럼 A 값이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뭐까지 가겠습니다? 2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대입했을 때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플러스 3. A의 범위가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일 때. 최대값, 최소값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데.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1이에요. 0부터 2면 1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점이 0이고, 아니네. 똑같이 떨어졌네. 똑같은 위치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1 대입했을 때 최소값 4가 되는 거고 0 대입했을 때 최대값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583번 보자. 이 문제 너희들 질문이 항상 많은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야. 닮음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는 쉬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이제 고등학교 너희가 이제 시험 대비를 해보면, 이제 내신 대비를 해보면 이 문제 많이 등장하거든. 근데 그때는 직각 이등변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어떤 뭐 3대 4대 5 이런 비를 유지한다든가 어떤 비가 되는 어떤 이제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해보면 길이를 하나 잡을 거예요. PQ의 길이를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x가 돼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도 x가 돼요. 이 길이도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름답게도 한 변의 길이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6루트 2다 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지? 1대1 루트 2?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루트 2 마이너스 2x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뭐라고? 6루트 2 마이너스 2x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면적 구할 수 있어? 넓이. 어떻게? 밑변 6루트 2 마이너스 x, 윗변 6루트 2 마이너스 2x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이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실 너희들이 이 넓이를 xx라고 놓으면 항상 x에 대한 범위는 줘야 돼요. x는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0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쭉 가서 이 절반보다 더 커버리면 안 되지. 3루트 2까지밖에 안 되겠지. 절반. 3루트 2보다는 더 작아야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서술형 나온다면 이건 반드시 적어줘야 맞아요. 오케이?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서술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 정리해보면 이게 이제 이것도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12 루트 2 마이너스 3x x 곱하기 2분의 1 이참수잖아.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만나는 점이 0이랑 뭐예요? 2 루트 2야. 그래요? 얘 0이 되는 거 2 루트 2잖아.
오케이?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랑 2루트 2예요. 그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루트 2를 대입하면 최대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583번 봅시다. 서로 다른 실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실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기 위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두 개가 부호가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fx랑 gx가 만나는 교점,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a-4랑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의 실근은 a-4랑 a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fx랑 마이너스 gx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그대로 대칭 되겠지. 마이너스 곱해주면 음수값이 양수가 되겠잖아. 그대로. 오늘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은서야? 그렇지? 오늘 집중이 안 되냐?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 생각 또 안 하냐? 엄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끔 나도 엄마 생각나요. 너희들 안 그냐? 봅시다. 마이너스 x 대칭시켜서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칭시켜 그렸으니까 얘는 정의 대칭적이잖아. 이 점의 좌표 뭐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저기 대칭일까 봐일 거 아니야? 그래요? 이 점의 좌표 뭐겠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러면 이 실근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4예요. 제곱해서 다 더하면 60.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585번 봅시다. 너무 빠르냐? 너무 빠르다. 없어. 오케이. 봅시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다음을 답하여라 라는 거예요. x축과 만난다 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게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y는 0이랑 y는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 y는 0 x축이지. 이렇게 되거나 접해야 돼요. 그지?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접한다.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1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는 1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추계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이거 완전 제곱식을 바꿔서 해보자.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지. x는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래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축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 완전 제곱식 하다 말았지. 완전 제곱식부터 해볼까? 너희들 다 할 줄 아냐? 대답이 없으니까.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말이지. 절반의 제곱 2분의 a의 제곱 4a의 제곱 나 혼자 계산하지 마. 4a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1 a의 x 마이너스
2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어찌고 저찌고 이딴 건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축이 2a분의 b예요. 2a분의 1이에요. 얘가 축이야. x는 2a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만나는 그래프가 얘가 이 축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2a분의 1이잖아. 양수의 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모르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따지라고 했는데 2a분의 1이 뭐야 2a분의 1 2a분의 1이 0보다는 무조건 크지. 양수의 값이니까. 그럼 최대값 언제 갖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에요. 0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에요. 0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a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A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넘어갑시다. 586번 봅시다. 586번을 보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줘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fx인데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반복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처리하고 싶네. 오케이? t로 치환했더니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근데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생각해 봤더니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축이 뭐가 되는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근데 나한테 따지는 게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만 따져주래.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0 대입했을 때 1 나오지. 오케이? 이 함수가 나오는 값 fx에 대한 범위는 0보다 0 대입했을 때 1 나오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됐어?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냐? 오케이? 미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의 최소값 구해봅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fx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또 이제 뭐해? 치환해. fx를 뭘로? 라지 a로 치환합시다. 그러면은 y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예요.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도 완제로 만들어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축이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근데 뭐보다 크거나 같은 값 따지겠습니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 따지게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에서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1에서 최소값 뭘 가져요? 1 대입했더니 10 최소값 10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다시 해볼까?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다시 해봅시다. 마이너스 1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아. 마이너스 1로 바꿔도 어차피 똑같아. 마이너스 1로 바꾸게 되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래요?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거의 식으로만 풀었잖냐? 식으로만 풀었지? 그지? 근데 이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도 설명할게요. 오케이? 내가 이제 식으로 풀었는데 이거 지우고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할게요. 이 뒷부분은 어차피 똑같거든? 근데 앞부분 처리할 때가 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지울게.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봐봐.
라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fx 있으니까 gx라는 그래프를 가져와서 쓸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근데 나한테 그려주라는 게 첫 번째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거냐면 y는 절대값 g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절대값 gx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가 되는 값을 양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음수가 되는 값을 양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음수가 양수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이 음수가 양수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그려진지 알겠어요? 절대값이 한꺼번에 씌워졌을 때 음수의 값을 올려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그래프 이제 이 그래프 쓸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 두 번째는 y는 g의 절대값 x예요. 오케이?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잘 안 보이면 대입해 보면 돼요. 우리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봐. x에도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봐요. 그럼 절대값 x는 둘 다 뭐가 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1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지? 원래 1에서의 함수의 값이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 마이너스 1에서의 엄마 1에서의 함수의 값이 이 값이었어. 이 값. 4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어떤 값으로 나와버려요? 1의 값으로 나와버려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의 값이 되니까 g1의 값의 함수의 값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일 때의 함수의 값이랑 1일 때의 함수의 값이랑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은 g1의 값으로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뭘 대입해 볼 거냐면 2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함수의 값은 2의 함수의 값에 그대로 똑같아요. 오케이? 2분의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하고 같아야 돼. 이 2분의 1 함수의 값이 왜 대칭이 안 됐냐?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양수에 있는 이 값이 그대로 음수에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x에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x가 양수인 파트의 그래프가 그대로 대칭돼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칭 좀 안 됐냐? 그대로 대칭이 돼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의 대칭이 됐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어요? x가 양수인 걸 그대로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혹시나 하나 더 해볼까? 세 번째 y는 g에 x에 y에만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 오케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한번 해볼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gx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절대값 씌운 경우는 x가 양수인 거를 대칭시켰지. 그지? 그렇게 그렸어요? y가 양수인 경우는 y의 절대값이 있는 거는 y가 양수인 경우를 대칭시켜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그린지 알겠어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더 합시다. 계속적으로 등장하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할게요. 네 번째. y에도 절대값이 있고 g에도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 오케이? y에도 절대값이 있고 이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하면 뭐가 돼? 양수인 거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되지. x가 양수인 거를 이 절대값 x는 양수인 거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돼요. 너무 집중을 못하네. 양수인 거를 대칭시키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절대값 처리하면
이 양수인 거를 또 대칭시키면 돼요. 오케이? 이 양수인 거를 또 대칭시키면 돼. 그러면 이제 양수인 것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고, 양수인 것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x제 양수, y제 양수인 거를 대칭시키는 거야. y축, x축, 원점 대칭 이동시키는 게 이 둘 다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웠네? 배웠지?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 fx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냐면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원래 y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x에다만 뭐 해준 거예요? 절대값 씌워준 거예요. x에다만 절대값을 씌워준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대반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0대반면 마이너스 1을 지나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근데 뭐 여기서 어찐다고? x에만 절대값을 씌우겠다고? 그럼 뭐였어요? x가 양수 파트를 그대로 대칭시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x가 양수 파트를 그대로 대칭시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 이 함수에 대응하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들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쯤에 그 치환해서 처리했던 것도 기억나지? 그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나왔잖냐?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똑같이 등장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지금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는 방법 있잖냐? 당연히 너희들이 서술형을 쓸 때 식으로 처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객관식으로 문제 풀 때 그래프로 풀면 너무나도 빨리 풀리거든. 오케이?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출제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안 될지 너무 그냥. 근데 식으로도 내가 출제를 한다면 이 범위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할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저번에 낸다고 냈다냐 오늘 글지? 저번 주에 내가 낸다고 냈어. 그거 주군의 합 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 그 다음 봅시다. 587번 봅시다. 587번을 보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줄 수 있네요. 2a. 알파, 베타 구해줄 수 있네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그냥 쓸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지? 그럼 집어넣었더니 2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에요. 2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나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넘어갑시다. 식을 그냥 정리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봅시다. 588 봅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 y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뭔지 안 보이잖아.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제곱을 먼저 해봤더니 17 플러스 3x 2배 루트 17 플러스 3x 11 플러스 4y 플러스 11 플러스 4y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리할 거야?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거든. 이 정도까지는 계산할 거예요. 3x 플러스 4y 뭐예요? 8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이 안에 있는 거 계산을 안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4y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4y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8-3x라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놈의 최대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차 함수인데. 계산하기 조금 싫냐? 어렵게 안 풀게. 얘가 3분의 19고 17이지? 마이너스 3분의 17이고 3분의 1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분의 17. 얘가 0이 되는 값 3분의 19.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하면 최대값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이 한 가운데 값이 축일 거 아니야?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네.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3분의 1 대입하면 돼요. 그래요? 3분의 1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대입했더니 3분의 1 대입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26 플러스 2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18. 3분의 1 대입하면 18. 뭐야? 26. 이거 36인데? 36 플러스 2 곱하기 18. 왜 26이라서 이제 36. 오케이? 72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보다 내가 지금 전기를 많이 안 하잖냐? 축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589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발사한 물로켓을 쏘아 올렸더니 너희들 아직도 물로켓 대회 이런 거 한가? 학교에서? 과학경진대회 그런 거 안 하냐? 물로켓? 안 하냐? 과학상자 이런 거 안 한가? 하냐? 안 하냐? 한 번도 참가를 안 해봤냐? 한지를 모르냐? 한지를 몰라?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서 봅시다. 3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식으로 처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최고 높이. 그럼 식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잖아.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내가 식을 세워버리면 돼. 뭐야? 이렇게 2차 함수잖아. 포물선이니까. 근데 얘가 x축이면 얘가 이제 y축이에요. 그래요? 이 만나는 점 뭐야? 20. 이 만나는 점 뭐겠어요? 마이너스 20. 그래요? 이 점의 좌표 뭐야? 마이너스 10,2. 그럼 이 식 세워졌어요. 이 식 y는 최고차항계수 k이고 x 마이너스 20, x 플러스 20인데 마이너스 10,2를 지나요. 마이너스 10,2를 지나요.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30 10 마이너스 10이잖아. K는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150분의 1이야?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50분의 1이거든. 그러면 x에 뭐 대입하면 최고 높이 구할 수 있어요? 0 대입하면 최고 높이 구할 수 있지? 0 대입하면 최고 높이 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0 대입하세요.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50분의 1에 근데 여기 계산 틀린 거 없나? 마이너스 20 제곱이에요? 150분의 400이에요?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계산 안 틀렸냐 이거? 안 틀린 것 같지? 안 틀린 것 같아요. 뒤에 몇 문제만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네. 봅시다. 뒤에 몇 문제만 더 봅시다.